어제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브리핑 시간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박정원 캐스터와 함께 하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 삼성전자 효과에 양시장 모두 모처럼 방긋 웃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양대지수 동반 상승했는데요. 삼성전자의 반등에 이어서 밸류업 기대감까지 커지며 주가가 환호했습니다. 네, 시장에 부담이 됐던 요인들이 하나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훈풍이 이어지길 바라며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11월 18일 월요일이었던 어제도 시장의 화두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자, 전일장을 관통했던 한마디 삼성전자의 승부수 94일생 코스피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삼성전자 어제 자사주 매입 효과에 코스피가 방긋 웃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나비 효과가 되어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고요. 코스피 지수를 2%나 끌어올렸습니다. 또 바이오주가 약했지만 2차 전지주가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11월 4일 이후 처음으로 양시장 동반 상승하는 데 성공했고요. 또 밸류펀드 집행과 원달러 환율이 안정된 점도 전반적으로 증시에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오후장 들어 코스닥 시장이 탄력이 둔화된 건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수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고 오시죠.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과 금융당국의 2천억 원 밸류업 펀드 조성에 오랜만에 양대지수 함께 상승불 켰습니다. 코스피가 2% 넘게 오르면서 2470선을 목전에 두고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은 0.6% 강보합한 68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상을 살펴보시면 코스피 현물의 경우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 보였고 이날 순매수세로 출발했던 외국인은 장중 방향을 전환해서 729억 원 매도 우위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일제히 매도에 나섰지만 개인이 대량 매수하면서 지수를 지지했고요. 다만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천억 원 넘는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자동차 섹터가 6.12% 상승했습니다. 현대차 중심의 글로벌 협업 확대 과정에서 브랜드 가치와 밸류에이션 확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GM과 토요타, 테슬라와 바이두와 협업을 강화할 전망인데 이 현대차 그룹의 외형 활성으로 수익성이 좋아지자 그 효과가 소부장 회사들 실적에도 전해졌고요. HL만도와 현대위아가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테마주도 견조했습니다. 미국의 수소 연료전지 기업인 블룸에너지가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대 1기가와트의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10에서 20달러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 소식에 관련주들 주가에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한편 AI 챗봇 섹터도 강했습니다. AI 데이터 분석 업체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가 오는 26일이죠. 나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1% 급등 마감한 팔란티어의 국내 증시 관련주들도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이렇게 특징 섹터까지 살펴봤는데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지수에 온기를 불어넣었던 건 바로 삼성전자죠. 첫 번째 헤드라인,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카드의 5.9% 상승, 외국인은 다시 매도입니다. 자, 이미 다들 내용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빠르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내들었고요. 어제 실제로 장 시작하기 전에 2조 원은 3개월 내로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하겠다고 공시를 했죠. 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장을 마무리하느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기대와 물음표가 공존한 승부사였기 때문인데요. 주가가 바닥을 친 상황에서 반등의 트리거가 될 거란 기대감이 컸지만 동시에 대주주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담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물음표, 또 실적 우려는 여전하다는 우려감이 공존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했습니다. 5.9%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날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52포인트가량 올랐는데 삼성전자 홀로 21포인트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특징적으로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그룹주 모두 강했습니다. 금산분리법상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요, 삼성전자 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보유 지분 비율이 올라가게 되고 10% 초과분을 매각하게 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그 재원을 주주환원에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고요. 삼성생명이 11%나 오르면서 지수 상승 기여도 4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의 기분 좋은 상승, 다만 찝찝함은 좀 났습니다. 개인은 미워도 다시 한번 매수, 어제 삼성전자를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요, 지난주 금요일 반짝 매수를 하고 어제는 다시 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매수했던 규모인 1,279억 원보다 더 많은 규모죠. 1,635억 원가량 팔았고요.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외국인이 단기 차익만 노린 것 아니냐는 물음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결론은 하나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 나온 증권가 분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시면요. 대부분 자사주 매입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신영증권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주가 상승이 단기에 그칠 가능성을 현재 시장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장기적으로는 성장 기대감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고요. IM증권의 경우 경쟁력 회복을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본격 매수 시기는 아직 아니라고 봤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반도체 초석을 다졌던 용인 기흥 캠퍼스에서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단지 설비 반입식을 가졌습니다. 전영현 부회장 기흥에서 제도약의 발판을 다져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어서 반도체 경쟁력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12월 초 삼성전자의 조직 개편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역시 또 다른 반전의 계기로 이어질지 함께 주시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어제 삼성전자와 함께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뉴스입니다. 금융당국 코스피 낙폭 과도. 한국거래소는 이번 주 2천억 원 규모의 밸류펀드 집행입니다. 어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요, 증시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증시 낙폭이 과대했다는 데 동의를 했고요. 한국거래소는 밸류펀드 2천억 원 투입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밸류펀드는요, 2천억 원 규모로 밸류업 ETF와 밸류업 공시에 나섰지만 지수에는 편입되지 못한 종목들에 투자하기로 한 자금입니다. 신속한 밸류펀드 집행으로 수급 방어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이외에도 3천억 원 규모의 2차 펀드도 조성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해당 소식에 온기가 다른 업종, 밸류업 지수의 편입, 또 밸류업과 관련된 업종이죠. 특히 자동차와 금융주로 확산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1차 2천억 원, 2차 3천억 원, 총 5천억 원이라는 규모가 적극적인 부양으로 이어질 만큼 크지는 않다는 의견과 투입 시기가 다소 늦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은 충분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KB증권은요, 삼성전자의 반등, 밸류펀드 출시, 달러 강세 완화 등 최근 국내 증시 부진 원인으로 작용했던 요인들이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됐다고 했지만요. 그러나 여전히 변동성 확대 요인들은 존재하다고 봤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요, 시장의 단기 활력으로 작용할 요소들 외에도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이슈들이 계속 들려와 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 장도 대비해 보시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일정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CJ제일제당이 그린바이오 분야 세계 1위인 바이오 사업부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예상 몸값은 6조 원대로 올해 나온 M&A 매물 중에 최대 규모인데요. 바이오 사업부는 그동안 식품 사업과 함께 회사의 성장에 한 축을 담당해왔지만 CJ제일제당이 더 이상 이 분야의 퀀텀 점프가 어렵다고 판단해 시장에 내놓은 거라는 분석 나옵니다. 주가는 시간외에서 4.27%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재질은 한국전력공사와 3차 전력구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249억 원으로 작년 매출의 7.2%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이 소식이 오늘 주가 상승 재료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한편 강스템 바이오텍은 아토피 치료제 퓨어스템 AD주에 대한 기술 전수 계약이 해제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가는 시간외에서 7% 넘게 하락했는데요. 정규장 흐름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모비스는 오늘 오후 3시에 2024 CEO 인베스터데이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실적 가이던스와 중장기 성장 비전,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는데 증권가는 이번 행사 개최가 실적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걸 의미한다며 배당금 5,500원과 자사주 매입 2,500억 원을 예상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강했던 자동차 대표주 오늘도 상승불 켜낼 수 있을지 지켜보고요. 그리고 오늘 사인앱 소프트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시작합니다. 사무용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문서 뷰어와 웹 에디터 등을 자체 개발한 뒤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진을 겪는 IPO 시장에서 사인앱소프트는 어떨지 오늘 장 마무리까지 주시해보고요.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콘텐츠 IP마켓 2024가 오늘부터 21일까지 열립니다. K콘텐츠의 다양한 산업 연결을 도모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IP 비즈니스 행사인데요. 오늘 어떤 비즈니스 기회들이 창출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삼성이 울리고 삼성이 올린 시장입니다. 재료 노출로 어제와 같은 삼성전자의 급등이 나올 가능성은 비교적 낮지만요. 그래도 오늘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카드가 지수 흐름 반전에 어떤 영향을 줬을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의미한 반전이 유의미한 반등으로 이어지길 오늘도 기대해보며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